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 증시가 예전처럼 답답한 박스권에만 갇혀있을 시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매일 오르는 시장은 없겠죠. 중간에 흔들림도 있을 거고 급하게 오른 종목은 쉬어갈 수도 있고 금리나 환율 때문에 투자자 마음을 흔드는 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큰 흐름으로 보면요, 코스피는 앞으로 훨씬 더 큰 무대를 향해 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시장의 중심에 있는 산업이 예전과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한국 증시를 볼 때 조선, 철강, 화학, 자동차, 금융 이런 전통 산업의 사이클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심이 바뀌고 있죠. AI 반도체, HBM, 첨단 패키징,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로봇, 온 디바이스 AI 이런 단어들이 한국 증시의 새로운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의 한가운데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살아나면 단순히 삼성전자 한 종목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코스피 전체의 체급이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한국 증시에서 그냥 큰 종목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대형주를 움직이고 장비주를 움직이고 후공정과 패키징을 움직이고 전력 인프라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중심축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코스피가 정말 크게 가려면 삼성전자가 단순히 메모리 가격 반등만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시대의 핵심 길목을 잡아야 합니다. HBM도 잡아야 하고 파운드리도 다시 신뢰를 얻어야 하고 2나노도 증명해야 하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첨단 패키징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삼성전자 HBM, 다음 승부는 첨단 패키징입니다. AI 칩은 이제 누가 더 작은 공정으로 만드느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더 잘 붙이느냐, 누가 더 빠르게 연결하느냐, 누가 더 열을 잘 빼느냐, 누가 메모리와 로직을 한 몸처럼 움직이게 만드느냐, 이 싸움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앞으로 삼성전자뿐 아니라 코스피 전체의 새로운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번 이슈부터 쉽게 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광주에 첨단 반도체 패키징 시설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건 아직 확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광주 공장이 확정됐다, 투자 규모가 확정됐다, 언제 착공한다 이렇게 말할 단계는 아니에요. 지금은 검토 단계로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확정이냐 아니냐만이 아닙니다. 왜 삼성전자가 첨단 패키징을 더 키우려는 방향을 보고 있느냐? 이 질문이 더 중요해요. 반도체 전쟁의 무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반도체 경쟁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몇 나노 공정이냐를 봤습니다. 7나노냐, 5나노냐, 3나노냐, 2나노냐. 물론 지금도 중요하죠. 첨단 공정은 여전히 반도체 경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AI 칩 시대에는 공정만으로는 부족해졌습니다. 칩 하나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칩을 어떻게 붙이고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열을 빼고 어떻게 전체 성능을 끌어올리느냐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첨단 패키징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반도체는 하나의 칩만 보는 시대가 아니라 여러 칩을 한 팀처럼 묶는 시대가 된 겁니다. AI 칩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GPU가 있고 HBM이 붙고 로직 칩이 있고 인터포저가 있고 기판이 있고 냉각 구조가 있고 전력 공급도 같이 맞아야 합니다. 이걸 얼마나 잘 묶느냐가 AI 반도체 성능을 갈라놓는 거죠. HBM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HBM은 그냥 메모리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층의 D램을 쌓고 아주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게 만든 고성능 메모리죠. AI GPU 옆에 붙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AI는 데이터를 먹고 움직이는 산업이잖아요. 아무리 연산칩이 좋아도 데이터가 제때 들어오지 못하면 성능을 제대로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HBM이 중요해진 겁니다. 그런데 HBM이 중요해질수록 패키징도 같이 중요해집니다. HBM을 어떻게 쌓느냐, GPU와 얼마나 가깝고 빠르게 연결하느냐, 데이터 병목을 어떻게 줄이느냐, 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전부 패키징과 연결돼요. 예전에는 반도체를 만들었다고 하면 웨이퍼 위에 칩을 찍어내는 전공정 쪽이 가장 크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칩들을 어떻게 묶고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실제 AI 서버 안에서 성능을 내게 만드느냐가 돈이 되는 싸움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첨단 패키징을 키우려는 방향을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HBM을 잘 만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HBM을 고객사 칩과 얼마나 잘 연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앞으로 AI 반도체의 진짜 돈줄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패키징이 중요한 이유는 더 큽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가진 회사가 아닙니다. 메모리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시스템 반도체도 있고, 첨단 패키징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조합이 살아나면 삼성전자는 단순히 HBM을 납품하는 회사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AI 칩 전체 구조 안에서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객사가 AI 칩을 만들려고 합니다. 연산 칩이 필요하죠. 옆에 HBM도 필요합니다. 그 둘을 연결하는 패키징도 필요합니다. 발열과 전력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메모리만 공급하는 회사로 남으면 먹을 수 있는 몫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같이 제공할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고객사 입장에서 여러 회사를 따로 맞추는 것보다 한 회사가 더 넓은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다면 그건 분명히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이건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수율도 좋아야 하고, 패키징 품질도 좋아야 하고, 고객사 요구에 맞는 설계 지원도 돼야 합니다. 하지만 방향 자체는 굉장히 큽니다. 삼성전자가 HBM 다음 승부를 패키징으로 보는 건 AI 칩 시장에서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TSMC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TSMC가 강한 이유는 단순히 첨단 공정만 잘해서가 아닙니다. 고객사 생태계가 강하고, 첨단 패키징도 강하고, 고객사가 원하는 칩을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전체 과정이 판탄합니다. AI 칩 시장에서 TSMC가 강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고객사가 자신들의 GPU와 HBM, 패키징 구조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면 공정뿐 아니라 후공정과 패키징까지 믿을 수 있어야 하거든요.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서 다시 평가받으려면 2나노만 외쳐서는 부족합니다. 우리 공정 좋습니다 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고객사가 실제로 칩을 맡겼을 때 설계부터 생산, 패키징, 검증까지 얼마나 편하게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AI 칩은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고객사는 칩 하나만 만들어주는 회사를 찾는 게 아니라 전체 문제를 같이 풀어줄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첨단 패키징을 강화하려는 이유도 이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TSMC와 다시 경쟁하려면 공정, 메모리, 패키징, 고객사 대응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이 주제를 좋아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HBM만 보면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와 계속 비교됩니다. 누가 엔비디아에 먼저 들어갔느냐? 누가 HBM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으냐? 누가 수율이 좋으냐? 이 싸움이죠. 그런데 패키징까지 같이 보면 삼성전자의 그림이 조금 더 넓어집니다. 삼성전자는 HBM에서만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AI 반도체 전체 구조 안에서 더 많은 역할을 가져가려는 회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HBM은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입니다. 하지만 HBM이 고객사 칩과 연결되는 순간부터 패키징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패키징은 후공정, 장비, 기판, 소재, 검사, 열 관리까지 여러 산업을 같이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게 코스피 전체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첨단 패키징을 키우면 삼성전자 혼자만 움직이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반도체 장비주, 후공정 기업, 소부장, 기판, 전력 인프라, 냉각 관련 흐름까지 시장 관심이 퍼질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크게 가려면 삼성전자 하나가 오르는 것보다 그 주변 밸류 체인이 같이 살아나야 합니다. 첨단 패키징은 그 확산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패키징이 더 중요해졌을까요? 반도체 미세 공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칩을 더 작게 만들면 성능이 좋아지고 전력 효율도 좋아지고 비용도 줄어드는 효과가 컸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미세 공정 경쟁에 집중했죠. 그런데 공정이 점점 작아질수록 개발 비용은 커지고 난이도도 올라가고 수율 확보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도체 회사들은 다른 방법도 같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큰 칩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칩을 나눠 만들고 그걸 패키징으로 묶는 방식입니다. 각 칩은 자신에게 맞는 공정으로 만들고 그걸 하나의 시스템처럼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칩렛과 첨단 패키징의 흐름입니다. AI 칩에서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연산을 담당하는 칩, 메모리를 담당하는 칩, 입출력을 담당하는 칩, 전력과 신호를 관리하는 구조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하니까요. 즉, 앞으로 반도체 경쟁은 누가 칩을 잘 찍느냐에서 누가 칩들을 잘 조립해서 하나의 괴물 같은 성능을 만드느냐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광주 패키징 시설 검토 이야기도 이 큰 흐름 안에서 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광주의 공장 확정, 얼마 투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왜 광주라는 지역에 첨단 패키징 시설 이야기가 나오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패키징을 더 키우려는 방향이라면 그건 단순히 생산 시설 하나를 추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안에서 AI 반도체 후공정 기반을 더 키우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죠. 전공정에서 웨이퍼를 만들고 후공정에서 칩을 자르고 붙이고 연결하고 테스트합니다. 예전에는 후공정을 상대적으로 덜 주목하는 투자자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AI 반도체 시대에는 후공정이 점점 앞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성능을 좌우하는 역할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가 첨단 패키징 시설을 더 고민한다는 건 이 변화를 그냥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검토입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히 볼만합니다. AI 반도체 전쟁의 다음 무대가 후공정과 패키징 쪽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SK 하이닉스와도 비교가 됩니다. SK 하이닉스는 HBM에서 강한 위치를 확보하면서 AI 메모리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HBM이 커질수록 패키징과 후공정 투자도 중요해질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다시 신뢰를 얻으려면 단순히 메모리 칩 자체만 좋아서는 부족합니다. 고객사가 원하는 형태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하고 패키징과 검증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AI 고객사들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성능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전력 효율, 발열, 크기, 안정성, 납기, 생산 능력까지 봅니다. 이걸 맞추려면 패키징 경쟁력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게 패키징은 HBM 이후의 추가 옵션이 아니라 HBM을 진짜 돈으로 바꾸기 위한 필수 조건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걸 주주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HBM이 주인공이라면 패키징은 그 주인공이 무대에 제대로 설 수 있게 만드는 무대장치입니다. 무대장치가 약하면 아무리 주인공이 좋아도 공연이 흔들리거든요. 첨단 패키징은 파운드리 고객사와도 이어집니다. 구글 AI 칩, 테슬라 AI 칩, 엔비디아 관련 협력 같은 이야기가 나올 때 많은 분들이 공정만 봅니다. 2나노로 만들 수 있느냐, 수율이 나오느냐, TSMC를 얼마나 따라잡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객사 입장에서 보면 칩을 만들고 끝이 아닙니다. 그 칩이 실제 제품 안에서 성능을 내야 합니다. GPU와 HBM이 잘 연결돼야 하고 데이터 이동이 빨라야 하고 열이 안정적으로 빠져야 하고 패키지 전체가 신뢰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공정이 좋아도 고객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삼성전자가 패키징을 강화하면 파운드리 고객사에게 줄 수 있는 제한이 더 넓어집니다. 칩만 만들어 드릴게요가 아니라 메모리와 연결, 패키징, 전체 솔루션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이건 AI 칩 고객사 입장에서는 꽤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빅테크들은 자기들만의 AI 칩을 점점 더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자체 AI 칩을 키울수록 파운드리와 패키징 파트너의 중요성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문을 열려면 패키징은 반드시 키워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럼 이게 삼성전자 주가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광주 패키징 시설 검토 뉴스 하나만으로 주가가 크게 움직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확정도 아니고 투자 규모도 구체적으로 나온 단계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를 다시 크게 보게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삼성전자를 단순 메모리 회사로만 보지 않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도 하고 파운드리도 하고 첨단 패키징도 하고 AI 기기와 자체 칩까지 연결한다면 이 회사의 그림은 훨씬 커집니다.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다시 평가하려면 D램 가격 좋아지겠네, 이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AI 반도체 생태계 안에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가져가느냐를 봐야 합니다. 첨단 패키징은 그 역할을 넓히는 핵심 축입니다. 이게 살아나면 삼성전자뿐 아니라 한국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에 기대가 붙을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크게
크게 가는 흐름도 결국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장주가 움직이고 그 주변 산업이 따라붙고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섹터 전체가 재평가되는 구조입니다. 외국인 수급도 이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볼 때 뉴스 제목 하나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HBM 점유율, 엔비디아 공급 가능성, 2나노 경쟁력, 파운드리 고객사, 첨단 패키징, 환율, 미국 반도체주, 코스피 전체 자금 흐름까지 같이 봅니다. 첨단 패키징은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시 볼 때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재료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패키징이 점점 더 중요한 병목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커질수록 고성능 패키징 생산 능력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쪽 투자를 키우려는 방향을 보이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삼성이 HBM만 보는 게 아니라 AI 칩 전체 구조를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물론 실제 매수로 이어지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좋은 뉴스가 나와도 외국인이 안 사고 거래대금이 안 붙으면 주가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패키징 이슈와 함께 외국인 수급이 살아나고 반도체 장비주와 후공정주까지 같이 움직이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건 단순 뉴스가 아니라 돈이 패키징이라는 길목을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코스피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크게 가려면 삼성전자 혼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워낙 크니까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지수에 큰 힘이 생기죠. 하지만 진짜 강한 상승장은 대장주만 오르는 장이 아닙니다. 대장주가 길을 열고 그 뒤를 밸류체인이 따라오고 다른 섹터까지 돈이 번지는 장입니다. 삼성전자 패키징 이슈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첨단 패키징은 반도체 대형주, 후공정, 장비, 기판, 소재, 전력, 냉각까지 여러 산업을 연결합니다. 이런 주제는 코스피 전체를 더 깊고 넓게 움직일 수 있는 재료입니다. 한국 증시가 과거처럼 저평가만 외치고 끝나는 시장이 아니라 AI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으로 다시 평가받으려면 이런 연결고리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앞으로 코스피가 크게 가려면 바로 이런 산업의 재평가가 계속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끝나지 않고 첨단 패키징과 파운드리, AI 기기까지 연결된다면 한국 증시의 이야기는 훨씬 웅장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 희망회로가 아니라 시장이 실제로 어떤 산업에 돈을 붙이는지 봐야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 자금은 AI 반도체 공급망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 안에서 더 깊은 역할을 가져가면 코스피의 상승 에너지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조심할 부분도 있습니다. 첨단 패키징이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패키징 관련주가 무조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이건 꼭 구분하셔야 해요. 패키징이라는 단어만 붙었다고 전부 같은 수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실제 고객사가 있는지, 기술 난이도가 높은지, AI 반도체용 고성능 패키징과 연결되는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고객사와 실제 관계가 있는지, 실적이 따라오는지, 수주가 있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테마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이나 주말에 이런 큰 그림이 퍼지면 월요일에 관련주들이 들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어만 보고 따라가면 위험합니다. 진짜 돈이 되는 기업과 그냥 이름만 묶이는 기업은 다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패키징 이슈를 보실 때도 무조건 흥분하기보다 밸류체인 안에서 누가 실제로 필요한 회사인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 패키징 시설 검토가 나왔다고 바로 주가가 끝까지 간다고 보면 안 됩니다. 확정, 투자 규모, 일정, 고객사, 수익성까지 하나씩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보유자분들은 오늘 이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크게 가려면 HBM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HBM도 중요하지만 그 HBM을 고객사 칩과 붙이고 연결하고 검증하고 최종 AI 서버에서 성능이 나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첨단 패키징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쪽을 키우려는 방향을 보인다면 그건 HBM 이후의 전쟁터를 준비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시장은 누가 메모리를 잘 만드느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AI 칩 전체 구조를 더 잘 묶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하나의 솔루션처럼 가져갈 수 있다면 주주분들이 기대하는 삼성전자의 덩치도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확인 단계
단계입니다. 광주 시설 검토가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지, 첨단 패키징 생산 능력이 얼마나 확대되는지, HBM과 파운드리 고객사로 연결되는지, 외국인 수급이 따라붙는지 봐야 합니다. 기대가 방향을 만들고 확인이 추세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방향을 보고 앞으로 확인을 기다려야 하는 구간입니다. 신규로 보는 분들도 기준을 잡으셔야 합니다. 삼성전자 패키징 이야기가 좋다고 해서 바로 따라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좋은 산업과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최근 강하게 움직였거나 반도체주 전체가 뜨거운 구간이라면 더 차분하게 보셔야 해요.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세 가지를 나눠서 보시면 좋습니다. 첫째, 삼성전자 본주의 큰 방향입니다. HBM, 2나노, 파운드리, 패키징이 같이 좋아지는 흐름인지 봐야 합니다. 둘째, 반도체 밸류체인의 확산입니다. 삼성전자만 오르는 게 아니라 후공정과 장비주까지 돈이 퍼지는지 봐야 해요. 셋째, 자리입니다. 이미 급하게 오른 자리인지 건강하게 눌리는 자리인지 거래대금이 붙는 자리인지 봐야 합니다. 패키징은 장기적으로 좋은 주제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좋은 주제도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신규 접근은 좋은 뉴스에 바로 반응하기보다 수급과 가격 위치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 HBM 다음 승부는 첨단 패키징입니다. AI 칩 시대에는 칩을 잘 만드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메모리와 로직을 붙이고 HBM과 GPU를 연결하고 열을 빼고 데이터가 막히지 않게 만들고 전체 시스템 성능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걸 해내는 기술이 첨단 패키징입니다. 삼성전자가 광주 첨단 패키징 시설을 검토한다는 보도는 아직 확정 재료는 아니지만 방향성만큼은 분명히 볼만합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끝나지 않고 AI 반도체 전체 구조 안으로 더 깊게 들어가려는 흐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삼성전자 한 종목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후공정, 장비, 기판, 소재, 전력 인프라까지 코스피 전체로 돈이 번질 수 있는 길목입니다. 코스피가 앞으로 더 크게 가려면 이런 산업의 재평가가 계속 나와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패키징까지 잡아가기 시작하면 한국 증시의 이야기는 훨씬 더 웅장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자료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삼성전자 패키징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 종목만 보고 끝낼 수 없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삼성전자 하나에서 시작했는데 HBM이 나오고 파운드리가 나오고 2나노가 나오고 후공정이 나오고 장비주가 나오고 전력 인프라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요즘 시장의 특징입니다. 돈이 한 종목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산업 흐름을 타고 이동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자료도 종목 하나 찍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돈이 어떤 길로 이동할 수 있는지 보는 지도처럼 만들었습니다. 코스피가 진짜 크게 가려면 삼성전자만 보는 눈으로는 부족할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 다음에 어디로 돈이 번지는지, HBM 다음에 어떤 후공정이 필요한지, AI 반도체 다음에 왜 전력 인프라가 붙는지, 패키징이 뜨면 어떤 장비와 소재가 같이 움직이는지 이런 흐름을 같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료 안에는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담아뒀습니다. 실명 관찰 종목 41개도 무조건 사라는 종목표가 아닙니다. 시장이 어느 길목으로 번질 수 있는지 미리 펼쳐보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오늘 같은 첨단 패키징 주제를 보면 왜 이 7개 섹터를 같이 봐야 하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AI 칩은 칩 하나로 끝나지 않고 장비와 후공정, 전력과 냉각, 데이터 센터까지 같이 움직이니까요. 타점 기준 4개도 넣어뒀습니다.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좋은 산업이어도 너무 과열된 자리는 조심해야 하고 반대로 큰 흐름이 살아있는데 조용히 눌리는 자리는 다시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 접근할지도 같이 보자는 겁니다.
매매 전 체크 시까지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패키징이라는 단어에만 끌려가는 건 아닌지, 검토 단계와 확정 단계를 구분하고 있는지, 거래 대금이 붙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있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너무 큰 비중을 넣는 건 아닌지, 분할 계획은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분명한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 정도만 체크해도 좋은 뉴스에 마음이 먼저 달려가는 걸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내용은 좋은데 직장 생활하면서 매일 이걸 다 챙기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HBM, 파운드리, 이나노, 엔비디아, 구글 AI 칩, 미국 반도체주, 환율, 유가, 외국인 수급을 봐야 하잖아요. 이제는 여기에 첨단 패키징, 후공정, 기판, 장비주,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혼자 매일 다 챙기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필요한 분들을 위해 자료를 조금 더 편하게 모아볼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시장 체크포인트, 매매 전 체크리스트, 지표 사용 설명서, 장중 수급 흐름을 한 곳에서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려는 흐름이에요. 다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리딩방이 아니고요. 수익을 보장하는 공간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자료와 시장 흐름, 삼성전자 대응 기준, 반도체 섹터 체크 포인트를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게 준비하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구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자료와 함께 소통방 링크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묶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코스피가 정말 크게 가려면 한국 시장에 새로운 성장 서사가 계속 나와야 합니다. 저평가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이 들어올 만한 산업이 있어야 하고 외국인이 다시 볼 만한 기업이 있어야 하고 그 기업을 따라 움직일 밸류 체인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중심에 AI 반도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AI 반도체의 다음 승부처 중 하나가 바로 첨단 패키징입니다. 삼성전자는 HBM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메모리, 파운드리, 이나노, 첨단 패키징, AI 기기까지 연결해야 진짜 큰 그림이 나옵니다. 광주 첨단 패키징 시설 검토 보도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은 볼만합니다. AI 칩 시대에는 잘 만드는 기술만큼 잘 붙이는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길을 제대로 잡으면 삼성전자만 커지는 게 아니라 한국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가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커질수록 코스피의 상승 에너지도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전자의 첨단 패키징 흐름이 HBM, 후공정, 장비주, 전력 인프라 쪽으로 어떤 돈의 길목을 만들 수 있는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